반갑습니다. 김은혜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저는 고객을 사로잡는 서비스 화법이라고 진행을 해볼 텐데, 앞서서 우리 브랜딩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뭔가 브랜드를 가지고 단골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외식 사업의 목표는 재구매, 그러니까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외식 사업의 목표거든요. 그럼 재방문을 했을 때 일단 처음 고객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이곳이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본 사장님한테, 처음 본 가게 직원이 일단 다시 오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박용우 대표님께서 레토릭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매장에는 어떤 언어가 흐르고 있느냐, 긍정 언어가 흐르고 있느냐, 부정 언어가 흐르고 있느냐, 그 브랜딩 안에는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떤 화법을 쓰고 있느냐,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자, 서비스 화법의 기본은 뭐냐면, 무언가 말을 전달할 때 내가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화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다시 올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드백, 두 번째는 매출로 할 수가 있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 때 눈치를 채셨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손님들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미 부정적인 말과 그분이 다시 오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서 그분은 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객 중에 가장 무서운 고객이 누구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고객이에요. 우리한테는 너무 좋죠. 컴플레인도 걸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고객이에요. 뭐예요? 다시 오지 않는 고객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어떻게든 어필을 하셔서 다시 오고 싶으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캐치했을 때 가게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자,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반대로 얘기하면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그분은 직원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지 첫 번째 방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배꼽의 법칙이에요. 배꼽의 법칙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배꼽의 방향이 돌아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배꼽의 법칙입니다. 그럼 손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등을 보이고 있거나, 뭔가 손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를 보고 있거나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나는 당신이 싫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심리적으로 뭐라고 느껴요? 내가 여기 잘못 왔나? 내가 반갑지 않나? 이 가게에는 들어왔는데 사람을 아는 척을 안 해줬네?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무슨 법칙일까요? 미러링 법칙이에요. 미러가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은 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죠. 호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관심 있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한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게 거울 법칙이고 미러링 법칙이에요. 사장님들 보세요. 컴플레인을 걸고 있어요. 그분이 화가 났어요.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얼굴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은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러셨구나, 많이 화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손님은 어떨까요? 얘가 지금 장난하나? 라는 느낌을 받겠죠. 어떻게 해요? 화나 있을 때 세상에 어떻게 해요? 라고 같은 미러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거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미러링 법칙이에요. 고객의 감정과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경동맥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기는 한데, 뭐냐면 편안한 사람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놔도 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급소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여기 목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급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기에 손님한테 이렇게 목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괜찮은 남자나 괜찮은 여자분한테 목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뭔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행동에 어떤 제약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장님들 보세요. 내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장님들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고서 그분들은 저분이 나한테 호감을 있구나, 관심을 갖고 있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과 말 사이에 공기가 흐르듯이 여러분들의 비언어적인 모습을 보고서 호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부정적인 자세는 하지 말자.
누가 느끼기에 부정적인 자세는 하지 마셔야 돼요? 손님이 느끼기에 부정적인 자세는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손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친구를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고서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자세들은 손님도 싫어해요. 다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고객과 직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예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고, 예의 없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하고는 만나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꼭 손님과 직원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좋아하는지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호응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어떻게 친절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단계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친절한 음성 만들기예요. 자, 우리 남자 사장님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사장님들 전화 받으실 때 있잖아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목소리는 무섭다라는 걸 직시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릴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걸 하지 않으면 내 목소리는 어떻다? 무섭게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화기에서는 목소리가 3톤이 떨어져서 들려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되게 중저음의 낮은 목소리잖아요.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들릴까요? 남자 목소리로 들리죠. 심지어 사장님들은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뭔가 트레이닝 하지 않으면 고객이 들었을 때는 음식점에 전화했는데 이 음식점의 음식은 왠지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말을 하기에 중요한 건 목소리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의 온도는 과연 따뜻한 온도인가, 무서운 온도인가, 차가운 온도인가?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신뢰를 줘야 돼요. 자, 울림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손님이 옆에 있어요.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자, 손님이 홀에 있어요. 조금 더 크게 하셔야겠죠. 안녕하세요. 자, 손님이 2층에 있어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손님이 문 밖에 있어요. 인사해 볼까요? 네, 그렇죠. 자, 목소리가 호흡 근육을 이용해서 조금씩 커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목소리에 울림을 만드는 연습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같이 호흡 근육 단련하는 거, 숨을 들여마셨다가 내쉬는 거 연습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발음 연습이에요. 자, 발음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교재에도 넣어드렸으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발음이 부정확한 거는 건성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게을러서이기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 거예요.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한다라는 느낌으로 하시기만 하셔도 주문의 오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어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2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뭐냐면 정말 내 목소리가 친절하게 느끼게 하는 온도로 바뀌어주려면 2가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손을 저 따라하세요. 이렇게 둥글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말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굴리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피자나라입니다. 배달 주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손 돌리면서 시작. 안녕하세요. 배달 주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괜찮으신가요?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친절한 온도를 만드는 방법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입꼬리를 올리고 하시면 돼요. 자, 미나리부터 아카데미까지 마지막 리에서 5초만 입꼬리를 올려볼 텐데, 자, 여러분 손가락, 검지손가락 대시고 입술 끝에다 대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쭉 올릴게요. 소리는 어떻게 하면서 올릴게요. 하나 둘 셋. 자, 손가락만 빼세요. 옆에 있는 사장님들 한번 보세요. 예. 표정 어때요? 괜찮으세요? 자, 그렇게 입꼬리 올린 상태에서 미나리 입꼬리 올리고 5초만 유지하겠습니다. 시작. 미나리 개나리 시작. 개나리 배달이 시작. 배달이 아카데미 시작. 아카데미. 자,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꼬리에 올리면서 손 돌리면서 2개 같이 시작.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셔서 직원들과 연습하실 때는 손동작을 같이 하시고요. 전화 받을 때 입꼬리만 올리고 하셔도 내 목소리의 온도가 친절한 온도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사장님들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들이마시는 걸 들숨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쉬는 걸 날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장님들이 들숨은 언제 쉬셔야 돼요? 손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맞이할 의지가 되어 있다라는 액티브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무슨 숨을 쉰다? 들숨을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하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슨 숨을 쉰다? 날숨을 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호감을 주는 서비스 화법이에요. 서비스 화법은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언어는 일단 하시면 안 돼요. 고객 응대에서 3불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써 있나요? 안 돼요, 몰라요, 없어요예요. 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게, 손님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무슨 화법이라고 얘기한다? 쿠션 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쿠션 화법 5개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말이라도 거절의 느낌이 드는 것과 수용의 느낌이 들고 뭔가 여기는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서비스 교육을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드는 거, 그게 쿠션 화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절을 할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때 무슨 화법 쓴다? 쿠션 화법 쓴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쿠션 화법을 안 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화하실 때는 무슨 말을 쓰시는 게 좋을까요? 자, yes 화법이에요. 말 앞에다 뭐를 붙이는 거예요? 네를 붙이는 게 yes 화법이에요. 그래서 네를 붙이는 가게랑 네를 붙이지 않는 가게랑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보다는 네라는 yes 화법을 붙이는 게 훨씬 더 의지가 있고 반갑게 느껴지고 긍정적인 서비스 화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뭐냐면 고객이 내가 원하는 메뉴를 먹고 싶게 만드는,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드는 세일즈 화법인데요. 그걸 우리는 구장신공 화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장신공의 구는 뭘까요? 구는 구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가격이 얼마고 레시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첫 번째 구예요. 자, 두 번째는 장이에요. 장이 뭘까요? 장점이에요. 그 메뉴, 그 김밥, 그 떡볶이, 그 짜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더 맛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은 장점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 몇 개만 얘기하시면 된다? 3개만 얘기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3개 이상은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자, 구장신공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시는 뭘까요? 신뢰를 줄 수 있는 멘트예요. 이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공은 뭐냐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뭐냐면요, 제가 먹어봤더니요, 저희 직원들이 먼저 먹어봤는데요, 저희 어머님 싸다 드리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공이에요. 자, 시는 뭐예요?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게 치킨은 되게 깨끗하게 만들었고 무슨 인증을 받았고 무슨 특허를 받았고 연예인들이 먹고 있고, 이런 멘트를 주는 게 신뢰를 주는 멘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설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를 손님이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메뉴판에 있는 메뉴들을 오늘 돌아가셔서 구장신공으로 딱 하나씩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메뉴의 장점은 이렇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멘트는 이거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어봤다, 우리 직원들이 먹어봤다, 그랬더니 어떻더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 공이에요. 자, 사장님들 15초의 법칙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우리가 서비스 화법을 배우는 이유는 일단 우리 가게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요, 첫 번째 줄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몇 배 빠르게 전달이 된다고요? 15배 빠르게 전달이 돼요. 자, 사장님들 인테리어 그리고 매장 환경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메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최고의 인테리어는 뭐냐면 직원이에요.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장님들의 가게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사장님들의 친절은 복사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요. 직원들이 더 많이 웃었으면 좋겠으면 누가 많이 웃어야 돼요? 사장님이 많이 웃어야 돼요. 직원들이 더 인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많이 인사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인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사장님의 복사 효과예요. 사장님들, 내가 오늘 배웠던 걸 바로 내 사업에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큰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시고 잃어보시는 거. 아주 작은 거 뭐예요? 오늘 배우신 입꼬리 올리면서 전화 받는 거. 그게 사장님들의 작은 성공이에요. 작은 성공을 많이 하실수록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 절대로 불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